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경남 전역에 어젯밤부터 한파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토지 성토를 위장한 대규모 폐기물 투기가 진주에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조직적인 폐기물 불법 투기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업체 쿠팡의 대규모 물류센터가 창원 진해 두 동지구에 입주합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지난 10주간 계속됐던 경남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5단계로 완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색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경남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일부 내륙엔 눈과 비까지 내려서 출근길 운행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한파 소식을 박보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이상 떨어졌는데요.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뚝 떨어지겠습니다. 통영과 거제 산청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돼서 오늘 늦은 오후에 발효될 걸로 보입니다. 찬 공기와 함께 눈구름대가 만들어진 곳도 있습니다.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은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1에서 3cm가량의 눈이 올 걸로 보이는데요. 이 눈은 잠시 그쳤다가 내일도 산발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지만 오후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찬바람이 먼지를 밀어내면서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밀양 영하 5도, 창원은 영하 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7도, 양산도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산청 영하 6도, 진주도 영하 6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8도, 합천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남해동부 전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은 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걸로 보입니다. 이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질 걸로 보여서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곳곳에서 폐기물 불법 투기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진주에선 토지 성토를 위장한 대규모 폐기물 투기가 적발됐습니다. 경찰과 행정은 조직적인 폐기물 불법 투기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진주와 창원 경계 지점의 외딴 국도변. 공사장처럼 가림막이 설치된 곳을 진주시와 경찰이 파봤습니다. 흙더미 속에서 나온 건 비닐류의 폐합성 수지, 불법 폐기물입니다. 11군데 정도를 굴착을 했어요. 근데 제일 모퉁이 빼고는 다 폐기물이 확인이 됐습니다. 밖에서 볼 수 없도록 이처럼 높은 가림막을 쳤고 폐기물을 투기한 뒤 흙을 덮었습니다. 토지 성토로 위장한 겁니다. 투기량은 줄잡아 1,000톤에서 1,500톤.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의 비용이 드는 양입니다. 2,000제곱미터인 투기장의 30%가량은 국토교통부의 도로용지입니다. 국가 소유까지 불법 투기장으로 이용했습니다. 단시간에 다량 투기하고 이제 은폐하기 위해서 덮고 이제 도주한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붙잡힌 투기 피의자는 40대 A씨 1명. 하지만 폐기물을 압착해 대규모로 투기한 점으로 미뤄 폐기물 처리업자를 포함한 전문 일당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야간을 틈타 진주의 한 야산에서 폐기물을 투기하다 적발된 일당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이때도 대형 트럭 4대와 굴착기까지 동원했습니다. 경찰은 조직적인 불법 투기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고 진주시는 배출자와 토지 소유자, 운반자 등 투기 관련자 모두에게 폐기물 처리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업체 쿠팡이 미국 뉴욕 증시 상장을 본격화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쿠팡이 창원 진해 두 동지구에 물류센터를 입주하기로 확정짓고 6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 물류센터가 가동되면 침체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이 소식은 정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두 동지구입니다. 지난달 각각 4만 9천여 제곱미터와 6만 2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5층짜리 물류센터 두 동이 도내 최대 규모로 준공됐습니다.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업체 쿠팡이 이곳에 입주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말 시행사 캔달스퀘어와 물류센터 임대 계약을 맺고 오는 6월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한 겁니다. 쿠팡은 중간에 창원 김해 쪽 거기를 보고 그 위치에 있는 창고가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랑 계약을 하게 된 거고요. 이 물류센터를 기점으로 쿠팡은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의 물류 배송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스마트 시설을 기반으로 냉동 창고를 가동해 생필품과 공산품뿐만 아니라 신선식품까지 담당할 예정입니다. 물류센터가 들어서면 진해를 포함한 창원을 비롯해 경남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업 1개 공장과 맞먹는 인력 2천여 명을 고용할 것으로 보여 고용 창출은 물론 인구 증가도 기대됩니다. 쿠팡 입장에서도 고용 위기 지역인 진해구에서 인력을 뽑으면 임금의 절반을 지원받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투자만큼 이루어지니까 진해 지역 굉장히 앞으로 많이 도움이 되겠죠. 더 많이 업체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이미 40개 물류기업이 입주한 신항 배후용지에 이어 쿠팡이 들어설 두 동지구까지 진해 신항이 물류 전진기지로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지난 10주간 계속됐던 경남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어제부터 1.5단계로 하향 조정됐죠. 특히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는 만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색하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 시내의 한 식당. 손님을 응대하는 이성수 씨 얼굴이 오랜만에 기운에 넘칩니다. 밤 10시까지였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면서 본격적인 저녁 장사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매출은 20%대로 떨어졌고 생활비는 고스란히 빚으로 남은 탓에 거리두기 완화가 더 반갑습니다. 5인 이상은 못 오지만 4인 와도 풀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영업자들은 조금 이제 한숨은 그래도 돌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앞으로 2주간 경남 전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조정됩니다. 12월 초 거리두기가 2단계 적용된 지 69일 만입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모두 해제됩니다. 집합 금지였던 유흥주점 등 6종은 방역 수칙을 중수하는 경우 밤 10시까지, 종교활동은 30% 이내로 완화됩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께서는 집합금지 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방역 수칙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라 3분의 2 이내 밀집도를 유지해야 하지만 초등학교 1, 2학년과 고3, 특수학교는 매일 등교가 원칙입니다. 초중고 300명 이하나 300명 초과 400명 이하면서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는 등교 인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경남의 확진자는 밀양에서 3명, 창원과 양산에서 2명, 거제 1명 등 모두 8명이 추가되며 6일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식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잇따른 절도 피해로 망연자실하고 있는데요. 피해 금액은 크지 않지만 심리적 좌절감이 상당하다고 말합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지난달 14일 새벽, 한 남성이 CCTV를 힐끗 쳐다보더니 복도에 켜진 불을 끕니다. 그리고 직원들만 알 수 있는 장소에 놔둔 열쇠로 음식점 문을 열고 범행을 시작합니다. 구석구석 살피기 시작한 지 1시간여. 입구에 있는 돈통을 뜯어 그대로 달아납니다. 저는 진짜 심장이 너무 덜컹해서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처음에 못하겠더라고요. 수사하시고 하는 동안에 거의 반나절 정도는 그냥 가게 문을 아예 닫았었거든요.
지난해 8월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2억 원을 들여 가게 문을 연 박모 씨. 코로나 여파로 힘든 상황에서 절도 피해까지 당한 겁니다. 피해 규모는 100만 원 남짓.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범인 검거는 감감무소식입니다.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좀 저희 가게를 들어갔기 때문에 뭐 2차, 3차 피해를 막으려면 그분이 꼭 잡혀야 되고 그래야 조금이나마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다. 창원의 또 다른 음식점 입구. 한 남성이 돈을 주섬주섬 주머니에 넣습니다. 10분 뒤 이 남성은 유유히 사라집니다. 코로나 전보다 매출이 10분의 1로 줄어들다 보니 매달 나가는 유지비가 버거운 상황에서 절도 피해를 입었다며 업주는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이렇게 버는데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돈을 쉽게 가져갈 수 있는가. 상처받은 마음을 달랠 길도 없습니다. 잃어버린 사람 심장은 그거 돈에 비할 바가 아니거든요.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남의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어둡고 긴 코로나19 터널 속에서 자영업자들의 시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특별 만기 연장과 특별 상환 유예를 실시합니다. 대상은 오는 9월 30일까지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중진공 대출건으로 주요 거래처의 생산 지연과 납품 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 유통 중소기업은 오는 5월 31일까지 중진공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하동군이 코로나19로 힘든 농가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농기계 임대료 30% 감면 혜택을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거창군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를 50% 감면합니다. 산천군은 군 소유 건물을 임차 중인 소상공인의 건물 사용료를 매출 감소 비율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80%까지 감경합니다. 사천시가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복합문화형 시립도서관 건설을 추진합니다. 사천시 반룡공원에 들어설 도서관은 19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다목적 홀과 북카페, 미디어 창작실 등을 갖추고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남해군이 코로나19로 잠정 폐쇄했던 문화관광시설 7곳을 오늘부터 재개장합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폐쇄됐다 84일 만에 다시 문을 여는 시설은 독일 마을의 파독 전시관과 이순신 순국공원, 남해 유배문학관, 남해 국제타일공연 예술촌 등입니다. 올해 설 연휴 경남 지역의 112 신고와 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반면에 가정폭력 신고는 늘었습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 나흘 동안 경남 지역의 하루 평균 112 신고는 2,634건으로 지난해보다 6.7% 줄었습니다.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16.3건이 발생해 1.2%가 줄었고 부상자는 하루 평균 19.5명으로 33.9%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가정폭력 신고는 하루 평균 48건으로 지난해보다 16.2% 늘었습니다. 경상남도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오늘부터 한 달간 일상생활 속에 느꼈던 각종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는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 일자리 등 5개 분야로 도민 누구나 횟수 제한 없이 제안할 수 있으며 도 법무 담당관실이나 각 시군 규제개혁 담당 부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경상남도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을 증축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를 고려해 서면으로 열린 사회적 경제위원회에선 창원시 대원동 동남 전시장을 혁신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한 개축과 증축 공사를 올해 착공하기로 했으며 사회적 경제기금 금융 지원을 위한 저금리 융자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가 좁고 열악한 의창구와 마산해원구 청사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착공한 의창구 청사는 12만 제곱미터터의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내년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
창원 복합행정타운에 들어설 마산회원구청사는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오는 2024년 착공에 2026년 6월 건립될 예정입니다. 창원시 북면 낙동강 주변과 마산만이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 공모사업에 선정돼 드론 이용이 자유로워집니다. 창원시는 의창구 북면 본포 수변 생태공원과 마산만 일대 항공안전법과 전파법이 내년부터 풀림에 따라 드론을 이용한 응급처치 물품과 택배 배송, 수질 환경 감시 등을 할 수 있게 돼 드론 상용화를 위한 시험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제시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을 위해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사회 참여,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 등 3개 분야로 사업 규모에 따라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아시아 선주로부터 15,000 TEU급 액화 천연가스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5척을 수주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7,800억 원이며 이 선박엔 삼성중공업이 개발한 연료 절감 장치와 스마트십 솔루션 S베슬이 탑재됩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에 수주한 선박들을 2023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입니다. 오늘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